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디테일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요 이제 앵커 태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전 포스트 연결해 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첫 번째 레코드인 경우에는 이전 포스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 판단이 필요한데, 그 판단은 조건문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고 이게 왜 이러죠? 조건문을 이용해서, 자 여기다가 if 태그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해당 그 이전 포스트 객체가 없으면 안 되겠죠. 있으면 이 부분을 수행을 하고, 없으면 그냥 뭐 넘어가면 되니까 어, 여기에서 그냥 end if 문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가, 여기서는 end if 문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전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컨텍스트 변수로 넘어온 오브젝트에 어, 앞서 우리가 그 봤었던 내장 함수 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니죠. 뷰스 파일을 보면, 모델 파일인가요? 모델스 파일을 보면 바로 요 get previous by modify date라고 하는 요 내장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함수의 역할은 앞서 설명을 드렸었죠. 요거는 modify date라고 하는 필드를, 데이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 포스트가 있으면, 이전 포스트가 있으면 이전 포스트 객체가 있으면 아니라, 얘는 그냥 이전 포스트를 반환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전 포스트 객체를, 그렇죠? 뭐가 요 get previous by modify date라고 하는 함수가요. 메소드가, 이건 내장 함수죠. 어, by modify date라고 하는 요 함수는 이와 같이 modify date 필드를 기준으로 이전 포스트 객체를 반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내장 함수예요. 이건 장고의 내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다 적을까요? 장고의 내장 함수 get previous by modified. 따라서 요거는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 이 부분에서 일단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컨텍스트 변수를 받죠. 특정한 객체를 넘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객체의 내장 함수인 바로 get previous post by, 맞나요? 포스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get previous by modify date, modify dat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처럼 소괄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수명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get previous by modify date라고 하는 이전 포스트를 리턴을 받는데, 만약에 없으면 얘는 거짓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이전 데이터가 있으면 이 부분을 수행을 하면서
프리포스트라고 하는 요 함수, 저희가 이제 지정한 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해당 그 포스트의 URL을 얻어 와야 되겠죠. 그쵸? 이전 포스트가 있으면 그쪽으로 URL을 링크를 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링크를 걸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요 get previous by modify date라고 하는 요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해 두었던 바로 models의 get absolute URL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는 이제 그 이와 같이 포스트 디테일 해주고 셀프 슬러그로 해서 해당 그 자신의 슬러그를 이용한 URL을 넘겨줍니다. 이해되세요? 자, 일단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자, 이와 같이 오브젝트에 get previous by modify date, 그렇죠? 이렇게 한번 호출하게 되면 일단 객체를 받죠. 지정된 객체를 받아서 그 객체의 URL을 얻어오는 거예요. 얻어오려면 바로 absolute get absolute 뭐였죠? 다시 한번 볼게요. 금방 잊어버렸네요. get absolute URL, 그쵸? 예, 여기서 get absolute URL을 다시 한번 호출해 주면 이렇게 되면 해당 그 포스에 대한 URL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 부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해당 이전 포스트의 객체고, 그 포스트의 URL을 얻어오려면 get absolute URL을 이용해서 얻어오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당 그 포스트에 대한 내용을 링크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클릭을 하는 순간 이동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포스트가 또 나와야 되겠죠. 그쵸? 이건 이전 포스트고 다음 포스트, 넥스트 포스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넥스트 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판단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이 자, 앞서 한 대로 자, 이 부분은 넥스트 포스트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넥스트 포스트가 있는지 체크하고 한 후 링크를 걸어준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전 포스트가 있는지 체크한 후에 링크를 걸어준다. 그렇죠? 넥스트4가 있는지 체크하고 링크를 걸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을 똑같이 적용을 하고요. end if. 자, 다음 포스트가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역시 오브젝트 컨텍스트 변수 객체를 받아서 이때는 next by modify date라고 하는 함수를, 이건 내장 함수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get next by modify date 함수를 그냥 호출해주고, 그쵸? 있으면은 링크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링크를 걸어주시는데 우선은 일단 비워두고요. 타이틀은
다음 포스트 보기. 다음 포스트 보기. 그리고 이제 다음 포스트 보기에는 이제 특수 문자를 똑같이 적용하시는데, 여기서는 오른쪽에 화살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R을 이용해 주시고요. R 이렇게 해주시면 라이트 요거의 특수 문자가 되겠습니다. 요거의 특수 문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화살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내용은 요 앞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다음 포스트의 객체를 반환해주는 get next post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get next post. 그렇죠? 요거는 여기 정의되어 있죠. get next. 결국은 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얘는 다음 객체를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링크는 어떻게 돼요? 링크는 당연히 이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위에서 한 것처럼 자신의 URL을 추출해주는 그런 함수를 걸어주시면 되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는 object get next by modify date에서 get absolute URL을 이용하시면 자신의 다음 포스트에 URL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요거 대신에 URL 태그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신 URL 태그 대신에 이렇게 함수명을 호출해 주는 게 더 여기서는 간편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슬러그를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규먼트로 그러니까 슬러그에 해당되는 주소가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 그 URL이 넘어올 때는 슬러그와 함께 넘어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블로그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URL이 블로그에 포스트 들어오고 이처럼 슬러그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오죠. 이 슬러그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핵심 키워드에 해당이 되는 거죠. 키워드. 일단 키워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이픈 형태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키워드가 뭐 자바 슬럭의 내용이 자바하고 그 컨텐츠의 내용이 자바에 대한 내용이고 자바 문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문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슬러그를 만들 수 있어요. 고유 주소로. 그래서 이제 그런 값들이 URL 패턴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이 디테일에 대한 템플릿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저장을 했고요. 저장을 아직 안 했네요. 네,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URL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URL을 보면 블로그 URL을 좀 볼게요. 블로그 URL을 보면 지금은 포스트 디테일과 포스트 리스트에 해당되는 화면을 보여줬고요. 포스트 아카이브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카이브 URL이 들어오면 이에 대한 이 아카이브는 보신 바와 같이 포스트 아카이브 뷰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뷰스에 가보면 포스트 아카이브 뷰는 아카이브 인덱스 뷰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카이브 인덱스 뷰는 그 해당 그 리스트들을
출력을 해주죠.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 modify date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형태로 해서 해당 요 포스트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출력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템플릿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때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에서 저희가 아직 포스트홀에서 타이틀 만들고 데이트, 여기 이제 데이트를 표현했죠. 여기에 보면 페이징까지 처리해줬고, 데이트 지금 연결되는 부분은 없네요. 지금 현재는.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돌려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우선은 요 URL에 블로그 URL에 보면, 자, 바로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템플릿이 필요한데, 자, 요 URL이 들어왔을 때, 아카이브 형태로 들어왔을 때 템플릿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블로그에서 포스트 아카이브로 만들어주면 돼요. 왜 포스트 아카이브로 만들죠? 소문자 포스트 아카이브로. 보시면 모델에서 템플릿 네임을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시면 모델에서 해당 제네릭 뷰가 모델이 아니 뷰죠. 뷰 죄송합니다. 뷰에서 보면 포스트 아카이브 뷰라고 하는 요 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템플릿을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모델명 포스트 소문자의 뒤에다가 아카이브 형태를 붙여서 만듭니다. 자, 여기서 현재 이 클래스의 템플릿 파일명은 어떻게 돼요? 파일명은 모델 소문자의 아카이브 HTML이 된다. 여기서 템플릿 네임 속성이 없으면, 오버라이딩 되지 않으면, 이 클래스는 뭐가 된다? 이와 같이 모델 소문자 모델 클래스 소문자, 그쵸? 따라서 파일명이 어떻게 돼요? 따라서 post archive.html이 템플릿 파일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얘는 템플릿 명이 어떻게 될까요? ER archive view 같은 경우 얘도 템플릿 네임이 없죠. 그쵸? 템플릿 네임 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 클래스의 템플릿 파일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포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카이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아카이브 언더바 해주신 다음에 2열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대한 URL 패턴으로 해당 포스트 URL 아카이브 뷰를 호출하는 URL 패턴이 들어오면 주어지게 되면 이와 같이 해당 포스트 아카이버 2열.html이라고 하는 템플릿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요, 얘도 템플릿 네임이 없어요. 얘는 그러면 뒷부분에 아카이브 먼스가 붙겠네요.
그렇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템플릿 명의 템플릿 파일은 포스트 아카이브 months.html. 얘는 템플릿 파일은 포스트의 아카이브 언더바 데이가 되겠죠. 예. 그럼 얘는 today가 되겠죠. 맞나요? 근데 얘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날에 해당되는 하나의 데이터만 가져오는데, 얘는 동일하게 위에서 만든 요 파일명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뒤에서 저희가 템플릿 만들 때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우선 얘 파일명은 위에 템플릿 파일명과 동일한 파일을 사용한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굳이 제네릭 뷰에 대한 구분을 하겠다, 만약에 템플릿 파일을 구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템플릿 파일을 구분해야 한다면 그때는 템플릿 네임 속성을 이용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오버라이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템플릿 파일명에 대한 의문점은 이제 없으리라 보고요. 자, 앞서 만들어 두었던 블록의 템플릿 저희가 아직 안 만들었나요? 여기에서 new 파일 해주시고요. 파일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archive.html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archive post archive.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post archive.html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 파일은 어떤 요청이 들어오죠? 블로그에 아카이브 요청이 들어오면 호출되는 URL 패턴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템플릿이 화면에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일단은 룩 타입으로 해서 되면 여기 뷰스 파일이죠. 이거 왜 뷰스 파일로 되어 있죠? 아카이브 파일이 맞죠? 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HTML 헤드 타이틀 헤드로 타이틀은 포스트 아카이브 바디 제목을 일단 하나 달게요. 제목을 H2로 다룰까요? 네, H2로 해서 포스트 아카이브인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을 설정을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도 몇 월까지의 포스트 아카이브,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할 텐데요. 참고로 그
여기에다가 now라는 태그를 이용을 합니다. now 태그를 이용하고, 이 now는 뭐냐면요,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출력을 하는데, 이때 출력을 할 때 포맷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포맷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포맷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보시면 뭐 ndy 뭐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를 앞에 놓겠다 하면 y 뭐 nd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now 태그는 now template 태그는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원하는 포맷 형식으로 출력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포맷 문자열이에요. 뒷부분. 그래서 포맷의 문자열을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인자로 받는 겁니다. YND. 그래서 포맷의 문자열 YND. 그렇죠? 요거를 인자로 받아주시면 그 형식대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출력했고, 이때까지의 포스트를 내용을 보여줘야 되겠죠. 따라서 ul 태그를 이용을 하고, ul에 li 태그로 각각의 항목들을 일단 보여주도록 하고, 나중에 이 스타일은 나중에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카이브 인덱스에서 넘겨주는 컨텍스트 변수가 있습니다. 그 컨텍스트 변수는 뭐가 있었죠? 오브젝트 리스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데이트 리스트라는 것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요거 좀 잠깐 확인을 해보면, 앞에서 제가 제네릭 뷰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이 부분이죠. 자, 여러 객체를 대상으로 날짜 기준으로 리스팅을 해주는데, 여기에 오브젝트 리스트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여기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얘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리스트라고 하는 컨텍스트 변수를 컨텍스트 변수를 템플릿에 옮겨주는데, 이 변수에는 객체 리스트, 그리고 이제 데이트 리스트가 있어요. 데이트 리스트 컨텍스트 변수는 어떤 게 담겨 있을까요? 여기에는 객체들의 연도,
이제 객체들의 연도라고 했는데요. 객체의 날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객체의 날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얘는 객체들의 연도라고 했는데요. 얘는 데이트 커리셋 객체 리스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연도 지워버릴까요?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데이트 쿼리셋 여기서 데이트 쿼리셋 객체는 리스트는 이제 쿼리셋에 의한 거거든요. 사실 얘는 쿼리셋에서 날짜 정보만을 갖고 있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쿼리셋. 그러니까 보통 그 쿼리한 결과를 쿼리셋 형태로 리턴을 해주죠. 그러면 그 쿼리셋의 셋 객체 리스트에서 날짜 정보만을 담고 있는 객체 리스트. 그리고 데이트 쿼리 셋 안에 있는 객체는 데이트 타임 객체입니다. 데이트 타임의 데이트 객체. 타입의 객체이다.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